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경마 시몬의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2월 정말 2023년도가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정말 유종의미를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청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사회에서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막건 발매 시범 운영 관련돼 가지고 올라왔고, 현재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해가지고 시범 운영 계획과 시스템을 최종 점검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안에 시행은 됩니다. 무조건 시행은 되고, 현재 자세하게 말 그대로입니다. 계획과 시스템 최종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나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바라겠고요. 근데 올해 안에는 분명히 시행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토요일 경마 강공략 경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를 드리겠고요. 항상 그렇죠. 이 첫 번째 강공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기고 가는 거랑 또는 지고 가는 거랑 이게 엄청난 큰 차이인데 과감성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에 따른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야 되겠죠. 저로서는 좀 신중하게 준비를 했고요. 3경주 첫 번째 강공략이고, 자, 오늘 A급 메인을 제가 5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5경주 확실한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5경주 A급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8경주 10경주 A급, 여기에 11경주 마지막 강공략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내심 일단은 10경주와 5경주 A급으로 준비를 했는데 10경주도 정말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근데 좀 더 확신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결정 봤을 때 이제 안장 때문에 기수의 그런 역량 때문에 여건은 정말 좋은데, 물론 저는 확실히 A급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A급 메인을 5경주, 10경주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자, 5경주 메인을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기본기가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항상 이제 신마 경주의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능력은 있는데 스타트에서 좀 밀리는 마필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마필들이 실전 경험이 없죠.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붙지를 못하면 또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도 불가피한 여건이 주어지고요. 그러면은 주행사 때는 걸음이 혼자 뛰니까는 정말 좋았던 걸음이었는데 모래를 맞으면 또 그 걸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10번 금악다이아입니다. 금악다이아. 직전 경주 인기 순위 5위였지만은 준우승을 했고요. 직전에 내용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았었죠. 초반에 선입 전개, 중반에 끈끈하게 버티는 그런 탄력감이 있었고요. 자, 일단은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 편수에서 일단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10번 금악다이아 강력하게 믿고요. 가는 거로 제가 4두의 마필을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말에 3번 사륜이 포아너, 그리고 5번 맥스골드, 7번 강남 불청객, 8번 엔트로피. 자, 변수는 말이 7번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주행사 때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이 마필의 완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에 발전기 대치라든가 가장 센 마필을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라면은 저는 단언컨대 10번도 아닙니다. 7번입니다. 7번. 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마필이 출발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모래도 또 맞고 전개가 꼬였을 때 과연 이 마필이 주행사 때처럼 시원하게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겠느냐. 능력은 있는 마필인데 그 점이 일단은 변수이긴 합니다.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충마로 놓고 가기에는 또는 능력만 믿고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강도를 좀 낮추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7번 마필. 8번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필도 중반에 걸으면 정말 좋은 모습인데 초반에 좀 약점이 있네요. 과연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갔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신마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가는 전개는 예측이 됩니다. 이런 전개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7번, 8번은 노리긴 합니다만 충마르소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고요. 이외 마피 같은 경우에는 5번 맥스골드가 직전에 나름대로 선전했었죠. 마방의 기대치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긴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이 편성이 너무 약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록도 빠른 기록이 아니죠. 앞선에 붙었다라고 해도 종반에 지원 F타임이 14초 9면은 엄청나게 늦은 기록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 마필이 인기를 모으면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인기 마필 중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 맥스골드브라는 마필보다는 이제 3번 사륜이 포함하는 마필인데, GM사를 좀 여러 번 치렀죠. 근데 이 마필은 덩치형 마필인데 기본적인 스피드라든가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체형에 비해서는 아직은 종반의 뒷심이 조금은 미흡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내측 게이트의 이점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냉정히 봤을 때 맥스골드보다는 이 마필의 뒷심을 저는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마필. 그래서 1경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축은 10번 마필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가 되고요. 10번은 믿으셔야 됩니다. 전개 이점도 좋고요. 능력도 검증된 마필. 가능권 해줄 수 있는 마필이 3번, 5번, 7번, 8번인데 그래도 7번, 8번이죠. 축이 아니기 때문에 안고 갈 예제는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복병의 말이 3번입니다. 저는 인기 마필 중에서 이제 5번 마필, 맥스골드는 좀 불안해 보이고, 7번과 8번을 좀 분류한다면은 7번이 셉니다. 동일하게 추입형 마필을 고려본다면 7번을 좀 더 세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축으로 해서 7번, 8번, 3번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재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 편성은 제가 볼 때는 앞선에서 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해 보인다.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축은 먼저 정해져 있고요. 축은 정해져 있는데 과연 이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버티느냐 아니면은 올라오는 마필들의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기는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갭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월등하게 이제 버티는 탄력 자체가 또는 뒷심이 그렇게 또 위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경주의 주로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많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주는. 자, 그래도 축은 세워두고 가야 되겠죠?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말이죠. 맥스마입니다. 맥스마라는 마필. 이 마필이 기댐의 압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뒷심도 좀 약점이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필이 8월 19일날 기댐 때문에 GM사를 다시 받았었죠? 근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때 뭐라고 썼냐면은, 종반의 추진 없이 탄력 좋았었고, 기댐의 모습은 없었고, 걸음은 양호하다. 과연 실전에서는 어떨지. 그런데 걸음은 이상이 없다. 딱 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이 마필의 걸음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왔고요. 그에 따른 입증했던 경주가 바로 직전 경주였죠. 선행을 나섰고 종반까지 버티는 걸음에 여력도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거의 선행용 마필인데 지원 F타임이 13초 3이었습니다. 3원행 타임이 38초 6초였는데 그러니까는 이 타임만 놓고 봤을 때는 뒷심은 정말 좋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전에 맥스마 같은 경우에는 파인기, 관절염 꾸준하게 이 병력이 있었는데 10월 30일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행 찬스를 맞이했고요. 일단은 7번 마필은 믿고 가셔도 됩니다. 이번 경주 7번은 강축으로 저는 인정할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마필들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이제 1번 마필 원더풀 스피릿 종반의 추임력이고요. 그리고 5번 페더럴 프레스의 종반의 추임력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 베스트 킹덤의 종반의 추임력인데 제가 서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추입형 마필과 버티는 선입형 마필의 능력차는 크진 않습니다만 자, 그 가능권이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골드베르크. 분명히 GM사 때 그러면 좋았었는데 실전에 투입이 되고 난 다음에 걸음 자체는 GM사 때 그런 위력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보실 부분이 뭐냐면 순위는 똑같이 3등, 4등을 했지만은 데뷔전 때의 뒷심보다는 직전의 뒷심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골드베르크라는 마필이 직전에도 여러 번 많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1분 16초 3에 따른 기록, 이 기록과 올라올 수 있는 추입형 마필 원더풀 스피릿, 페더럴 프레스, 베스트 킹덤, 이 마필들에 따른 기록을 비교해봤을 때는 이 정도의 기록이면은 충분히 버틸 여지가 있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능력차는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10번 마필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이 매니윈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상당히 많이 변했네요. 원체 좀 빠른 마필인 건 맞습니다. 빠른 마필인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뒷심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죠. 근데 현재 10주 만에 나오는데 이 11월 3일이었습니다. 이때 GM사 때의 걸음 자체는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니까는 2세, 3세 마필 같은 경우에는 1주, 2주 사이에 팍팍 걸음이 변합니다. 맥스마도 마찬가지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심에서 붙여가지고 기댐의 모습이라든가 종반의 걸음도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또는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마필이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이상규 기수의 기승이 납니다만 매니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빠르고 GM사 때 보여줬던 그런 뒷심이라면은 이거는 선임력으로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1, 2경주의 힌트를 얻으시고 그에 따른 주로를 파악하신 다음에 분석에 또는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공략이냐면 축은 맥스마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원더풀 스피릿, 페더럴 프레스, 베스트 킹덤인데 저는 앞선에서 버틴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가능성이 두시는 마필 5번과 10번입니다. 7번 축에 5번, 10번이고 이외 마필 중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번, 5번, 9번. 글쎄요, 이 3개의 마필 중에 그나마 제가 좀 더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말이 1번입니다. 왜냐면 이 마필은 빠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GM사 때 강하게 밀었을 때 초반에 SNF 타임이 14초 2까지 끊었던 그런 순발력이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1번 원더풀 스피릿이 가장 그래도 주목할 마필로는 유력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1번 마필. 노림수는 7번을 축으로 5번, 10번 앞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 버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올라온다면은 1번 원더풀 스피릿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강공략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러분께 그냥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저희 첫 번째 강공략의 중요성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또 최근에 경마 소치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지난주 토요일 날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최근의 경마인데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강공략을 제가 정말 엄선해서 준비를 했고요. 한방 공략에 힘을 실어 드립니다. 3경주 강공략 경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축 있는 경주가 전반부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간권은 2위권인데 이제 이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은 말이 외곽에는 8번 왈츠의 여왕입니다. 왈츠의 여왕. 당초에 이 마필은 이번 주에 대상 경주 출전에 예정에 있었던 마필이었죠. 근데 출전의 기회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상금이 좀 부족했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 경주에 나오는 마필이 바로 8번입니다. 왈츠의 여왕. 그러니까는 일반 경주라면은 뭐 이 마필의 그런 능력과 잠적이라면은 6등급 그냥 우승 낙관합니다. 축은 정해져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제 관건은 2위권인데 현재 인기로 보기는 마필이 바로 1번, 2번, 4번입니다. 특히나 2번, 4번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2번 마필과 비교가 되는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음파주의. 어떤 비교가 되냐면 직전 경기 이 마필들은 같은 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같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당시 기록이 비교를 딱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의 잣대가 되는데 음파주의는 1경주를 치렀고요. 네모스피릿은 3경주. 동일하게 이대의 마필 모두 추입 전개. 이런 전개를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기록을 놓고 봤을 때는 음파주의가 1분 17초 1이었고요. 네모스피릿은 1분 17초 7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록도 이 마필이 빠르지만은 음파조이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9월 1일 GM사 때는 초반에 선행을 나설 정도의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데뷔한 이후에는 12번 게이트, 8번 게이트 계속 전개가 꼬이면서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개였었고, 그럼에도 이 마필은 종반의 관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의 이점인데 외곽의 왈츠 여왕이 빠르죠. 1번 마필이 내측의 선위권에만 딱 붙어주면은 저는 이거 그냥 한 방입니다. 한 방. 한 방. 워낙 강축이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크진 않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적중. 얼마나 임팩트 있게 들어가느냐. 그래도 1번 마필이 인기순위 한 4위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방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노림수는 1번 음파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2회 마필들은 뭐 글쎄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2번 네모스피릿, 4번 장군마루고, 만약에 이거는 저에 따른 뭐 노림수는 어차피 왈츠 여왕의 1번 음파조인데 만약에 앞선의 경주로 보니까는 주로가 너무너무 가볍다, 정말 엄청나게 가볍다 라고 했을 때는 참고적으로 6번 마루스타, 7번 호명에서 마필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장군마루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은 좀 밀리긴 합니다만 이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기습적인 선행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뭐 주로가 너무너무 가볍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이고 뭐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저에 따른 노림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량이고 한방입니다. 저는 한방을 노립니다. 8번 왈츠의 여왕을 축을 해서 1번 음파조입니다. 노림수는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제가 이 오두마본도 1번을 첫 번째 둔 이유가 저는 뭐 1번이 8번을 이긴다라고 확신은 못 드립니다. 근데 좀 더 임팩트 여러분들께서 보시라고, 어차피 8번은 강축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1번을 제가 마번에서 가장 앞선에 선두권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1번 음파조에 따른 노림수는 상당히 강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강공략 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400m 레이스.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이게 목이 좀 잠기네요. 이게 목 상태가. 물론 이제 피로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좀 더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많이 잠기네요. 자, 이 4경주는 준비에 변수가 있습니다. 이 경주에 어떤 변수가 있냐면 거리입니다. 1400m 레이스. 자, 만약에 이 경주가 1200 거리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인데 1400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표현을 쓴다라면은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번 이제 4경주. 자, 하나같이 그렇죠. 이제 뭐 1번 슬램 드래곤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이 마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주행사 때 오는 제가 워낙 좋았던 모습이었고, 직전에도 초반에 좀 많이 밀렸었는데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 자체는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째만의 2세 마필이 1400을 뛴다는 점이 그 점이 변수고요. 1번 마필. 주요 인기 마필들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 외곽에는 9번 흥행불패인데 흥행불패도 직전에 내용은 정말 좋았죠. 내용이 좋았다는 거는 걸음이 좋았다는 소리입니다.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유지했던 모습이었는데, 과연 추임력은 좋지만은 2세 마필, 그것도 424kg의 마필이 1400, 마체가 왜소하다고 해가지고 1400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경험도 적고요. 외곽 게이트 1400의 거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9번 마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11번 하트케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은 그나마 이제 모래 적응을 좀 했기 때문에 또는 1400을 뛰어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직전의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400을 뛰어봤지만은 검증은 안 됐죠. 검증은 안 됐고요. 저는 이 3뒤의 마필 중에서는 이제 그나마 흥행불패라는 마필이 가장 눈길을 가는 마필인데 다 불안수는 있다. 항상 말씀드리죠.
불안 요소가 있다라면은 굳이 꼭 이번 경주를 나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주는 조금은 피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오히려 노림수가 있다면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게 맞는 그런 경주죠.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에 노림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이 크레이지 창입니다. 크레이지 창. 제가 물론 이제 각질은 좀 틀리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여러분께 제가 이 캡틴 372 한번 이 마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캡틴 372가 직전에 오전자만의 첫 번째 준우승이었죠. 저는 이때 당시 이 마필을 강축으로 강공략 A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주를. 물론 이제 다이아키라는 마필을 놓쳤기 때문에 적정에 실패를 했는데 요점은 뭐냐면 캡틴 372를 제가 봤던 이유는 데뷔할 당시만도 이 마필은 엄청나게 빠른데 체형은 큼에도 불구하고 뒷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주를 치르면서 뒷심 향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던 마필이 이 마필이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이 크레이지 창입니다. 크레이지 창. 제가 노리는 마필이고요. 이 크레이지 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과정을 한번 볼까요? 6월 2일 주행사를 치렀을 때 이 마필의 중반의 뒷심이 정말 좋았죠. SNF 타임이 16초대 거의 뭐 늦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반의 전F 타임이 양호한 줄에 12초 5 사방 타임이 37초 2 물론 주행사 때기는 했습니다만 중반의 걸음은 좋았다. 이 마필이 그런데 9월 3일 경주를 보시면은 1400m 레이스에서 이 마필이 앞선에 붙어줍니다. 선입권에. 근데 여전히 뒷심이 없습니다. 데뷔전 때 두 번째 경주. 그런데 3전째 만에 이 마필이 뒷심이 이제 나와줍니다.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크레이지 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체형도 크긴 합니다만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단거리 1200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1300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1400은 제가 볼 때는 이 마필한테는 가장 유리할 여건이고 주폭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심찬 정도라든가 이전에 9월 3일날 보여줬던 그런 스타트 능력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 경주에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입니다. 크레이지 창. 그리고 삼성조 마방이 물론 이제 꾸준하게 올해 다승 1위죠. 서인석 쪽에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전반적인 연말에 월말에 성적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월초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월초에 이런 부분도 절대 강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각 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산이 거의 한 달 주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월말에 마방의 마필 중에 최고의 자신 있는 마필들을 대거 추천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월말 경마가 혼전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되는데 상대로 봤을 때는 월초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고 뭐 이거는 뭐 저에 따른 내피셜이랍니다만 중요한 거는 월초의 성적이 좋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4번 크레이지 창 같은 경우에는 1400이 어울리고 최근에 걸음도 많이 향상이 됐고요. 스타트도 나쁘지 않은 마필. 자, 이 편성에서는 상대 마필들은 1400이 부담스럽다라면은 이 마필은 좀 예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고 싶고요. 그 중심에는 4번 크레이지 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마필만 추천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마필은 현재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저에 따른 노림수는 말이 4번입니다. 크레이지 창 4번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4경주는 웬만해서는 인기마보다는 이변, 배당 쪽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4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이고요. 자, 제가 정말 막판까지 구심을 했지만은 이 경주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A급 메인 경주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준비된 A급 메인 경주고 편성이 이번 경주는 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이 이번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경주. 단순하게 능력만 믿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전개까지 저로서는 고려를 했고 이 부분에서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이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빠른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번 글로벌 진격 인기 마필이죠. 빠르지 않고요. 오스틴 리더도 최근에 추임마로 완벽하게 변화가 됐고 성실 영웅 마찬가지고요. 정상럭키, 원더풀 TG, 스트롱참, 태평여로도 최근에 좋지만은 추입형 마필, 세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승급전이죠. 알사이먼 추입형 마필, 대지역을 추입형 마필. 거의 대부분이 한두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극단적인 추입형 마필.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저는 저에 따른 노림수로 말이 1번입니다. 스탠바이미.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마필을 저는 놓고 때립니다. 스탠바이미. 그러니까 솔직히 이 마필이 최근에 기복을 좀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5등급에서는 이 마필이 검증이 됐습니다. 딱 이 시점이었죠. 4월달에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전이었는데 이때 이 마필이 4위를 했고요. 근데 이 기록이라든가 내용 자체는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4위를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매력 자체가 항상 남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거의 후미권 전개였지만은 내용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스탠바이미 같은 경우가 초반이 늦지가 않은 점이 이게 포인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교사라도 이 편성에 물론 이제 최근에 스탠바이미 같은 경우에는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사행 압력도 있었고 거의 추진도 없었고 따라가는 모습이긴 했는데 과연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이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 1번 게이트 이점에 그리고 또 출발 연수까지 이렇게 하면서 과연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마필 이면에는 단순하게 순발력만 좋은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본다면 5등급에서는 가장 보여준 걸음이 많은 마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센 마필이 1번 스탠바임입니다. 스탠바임이 실제 외곽의 태평여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죠. 연속적으로 입상한 기록적인 마필인데 이 마필은 운이 좀 따랐던 게 6등급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편성이 상당히 좀 약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 많이 단축이 됐죠. 다습주로에다가 그리고 승급전에서도 역시나 편성이 약했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비교 대상이 8번이라면 더더군다나 힘을 실어드립니다. 그 중심에는 1번이다. 1번이 8번. 태평유로 1번이 2번. 글로벌 진격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마필만 이번 경기에 꽂히면 이 마필이 아마도 이제 인기순위 4위 또는 5위 정도 그 이상으로 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면은 배달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A급 메인의 중배당을 노리는 네이스가 되고요. 자, 그 중심에는 바로 1번 스탠바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최근에도 인기를 꾸준하게 모았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항상 그렇죠. 이제 인기를 모았을 때 계속 부진하고 바닥을 치면은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을 그동안에 꾸준하게 지켜봤었고 최근 대비해서 이번 경주가 여건이 그야말로 가장 좋습니다. 여건이 아마도 외곽에 이런 마필이 밀려있으면 11번 10번 게이트였다라면은 엄청나게 고민을 했겠죠. 왜? 능력은 되는데 빠른데 근데 외곽 게이트 소위 말해서 이제 의지를 약하게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외곽 게이트였다면 근데 1번 게이트 이점이라면은 저는 뭐 믿어 심지 않습니다.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스탠바이미를 믿고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 A급 메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던 간에 이 경주는 제가 꼭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5경주 꼭 적중을 할 수 있는 A급 메인을 준비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후반부에 강공약 8경주, 강공약의 10경주 또 한 번 A급의 11경주 남아있는데 후반부에 여러분들 축마를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이게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축은 거의 있는 경주인데 2위권이 혼전이었다면 후반부는 좀 다릅니다. 거의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6경주 이후부터는 자 그런 부분에 여러분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5번, 6번.
이 마필들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추임력. 명성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찬란한 폭풍 마찬가지죠. 그리고 10번 마필 금빛강호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이죠. 과연 그러면은 금빛강호가 선행을 받아가지고 1300을 직전같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부담이 늘었고요. 그리고 직전의 걸음 여력이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허무할 정도의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타임만 놓고 보더라도 13초대, 38초대였기 때문에 지온F 타임, 사망 타임이 그래서 버틸 여지는 있겠지만은 인기 순위 대비해 봤을 때는 직전에도 타임은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가까워질수록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급격하게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 저는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이번에도 가장 빠르긴 한데 외곽으로 또 밀렸고요. 과연 이제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정말 큽니다. 선행형 마필들은 초반에 힘을 쓰고 선행을 받는 것과 초반에 스무스하게 선행을 받는 것은 중반에 정말 경합 양상에서 코차, 목차 대결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요. 빠르긴 한데 늘어난 부담 중량 또는 또 한 번의 외곽 게이트가 일단은 변수로 볼 수 있는 마필 말이 10번입니다. 그러면은 5번, 6번도 1300이기 때문에 올라는 오는데 초반에 변수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유리한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나우시대입니다. 나우시대. 그러니까는 나우시대는 시절에 승급전에 3위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아주 빠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위권에 붙어줄 수 있는 스피드가 있고요. 그리고 뒷심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 뿐만이 아니라 뒷심도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치를 느껴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입니다. 제가 일단은 고심을 했던 부분이 이제 10주만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병력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병력이 강망격, 거의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나우시대는 전개 이점과 마필의 능력과 가장 유리할 마필은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충마 선정에서는 과연 이제 추위평 마필 찬란한 폭풍이라든가 명성축제가 직전에 걸으면 좋았었는데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금빛강호가 빠른데 직전에 걸음이 급격하게 무뎌졌는데 늘어난 부담 중에 또 한 번 외곽 게이트 선행은 받겠지만 과연 이제 이게 자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나오시대. 빠르고 뒷심도 있고요. 병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주만에 나왔기 때문에 체중 체크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뭐 크게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제 훈련도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게다가 호흡을 맞췄던 박우론 기수의 재계승까지 자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마 선정이 관건인데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나오시대 강하게 믿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6번, 5번. 마찬가지죠. 이번 경주 3번 마필이 인기순위 한 3위 정도, 4위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환수는 됩니다. 환수는 되고요. 그래서 저에 따른 남은 숙제는 뭐냐면은 과연 한방주력을 어떤 마필에 들어갈 것인가 앞선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하실 부분은 3번은 여러모로 전개와 능력이 가장 좋다라는 점. 그래서 3번의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6번, 5번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이번 경주는 저는 이 경주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게 분명히 편성만 놓고 보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 편성이 어떤 편성이냐면은 현재 5등급 경주가 되겠죠. 근데 승급전에만 마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필들이 주요 인기 마필들의 임팩트가 또는 능력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변수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뭐 뚜렷하게 또 복병 마필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게 또 능력 갭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한방 공략을 여러분께 먼저 제가 명시를 하고요.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복병 마필을 딱 한두를
설명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저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나온 정답은 딱 요거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변수는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요. 실경조. 먼저 말해 외곽에 있는 8번 차돌다이입니다. 자, 이 마필 승급전이고 직전에 약한 상대와의 경기에서 이기긴 했는데 센 마필인 거 맞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면은 항상 저는 이 GM사 때 마필의 기본의 능력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마필은 제가 상당히 높게 점수를 줬던 마필이고 그래서 이제 5등급의 경주 경험은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입니다. 차돌다이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내 측에 있는 말이 2번 해피 투스라는 마필인데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죠. 이 마필은 역시 직전에 편성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내용이 점차적으로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반에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가 전개라든가 마필의 능력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도 앞선을 일단은 8번이 정리가 되고요.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3번, 아니 2번 마필 해피 투스라는 마필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고 가장 눈에 띄는 뒷심이네요. 그래서 이제 8번, 2번을 저는 인정을 하고요. 제가 쉽게 설명드립니다만 저는 많은 고민을 했고 결론이 그렇습니다. 8번, 2번이고 여기에 딱 한두가 이제 복병인데 바로 11번입니다. 아이스크림.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 한다면 이제 선행용 마필이죠. 자, 그러면은 8번이 아까 빠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8번이 선행인데 과연 이 마필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이 아이스크림이 마음만 먹고 출발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 마필이 좀 운이 안 좋던 게 약간의 충돌도 좀 있었고 약간의 또 늑발도 있었고요. 약간의 기댐 뭐 이런 문점이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스타트가 정말 엄청나게 빠른 마필, 전형적인 선행용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만약에 변수는 있지만은 이번에 가장 빨리 스타트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5등급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러 고민을 해본 결과 일단은 8번, 2번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보병 마필 한두 설명드린다면은 바로 11번입니다. 아이스크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필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1.5kg의 부담 증량 적절하고요. 어차피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환수가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게 8번, 2번, 11번이니까는 뭐 11번 축에 8번, 2번 안고 할 수 있겠죠. 환수는 충분히 됩니다. 아마도 이제 11번 축에 8번, 2번을 안고 왔을 때 복순식 기준 30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7경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주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변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8번, 2번을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100%의 믿음이었으면 제가 강공략 들어갔겠죠. A급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경주는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해 보고요. 특히 11번 마필 딱 선행을 받는 순간 8번도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제가 현재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고요. 현 시점에서는 8번, 2번을 추천드립니다. 8번 차돌다이아, 2번 해피익투스, 여기에 복병은 말이 11번 아이스 크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 경주는 정말 이거 정말 제가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심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떤 고심이냐면 어차피 이거는 강공략은 맞습니다. A급에 따른 고심이었습니다. 제가 A급을 3개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정말 엄선해서 2개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 강공략 정도로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노림수는 확실합니다. 노림수는 자, 외산마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현재 뭐 편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1번 투혼투급이라든가 2번 아마존킹, 3번 태평파이터, 4번 마이티짱, 8번 단디, 유니콘 킹덤, 라운더 위켄드, 나올 영웅까지 정말 짱짱한 그런 편성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런데 저는 제가 노리는 마필, 주목하는 마필은 딱 한두입니다. 축이 되겠죠.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그 마필은 바리 5번 도깨비입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 마필을 추천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이 두 번의 경우 이 마필은 정말 시원하게 빼들었던 마필입니다. 시원하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9월 9일날 이게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걸음의 수치 너무 좋다 보니까는 부중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52.5km에서 57.5km? 직전에 그러면 이제 57km였죠. 안 됩니다. 이 부담량 가지고서는 뭐 5세 마필이다 이미 능력 다 나왔고요.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번에 노린다 말씀드렸죠. 53km의 부담 중량. 저는 이 도깨비라는 마필을 이전에 인기를 모았을 때도 제가 여러 번 빼드렸고, 근데 제가 이 마필을 딱 본 게 7월달부터 해가지고 이 마필이 이때 선행을 딱 봤습니다. 물론 이제 버티지를 못했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따라가는 마필들이 앞선에 딱 붙었을 때, 그것도 강추진이 아니라 그냥 마필이 스스로 이렇게 주풍이 나왔을 때, 이거는 컨디션 변화를 무조건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월 12일이었죠. 이때 편성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둥호랑이 문학성 파워풀화성, 게다가 빠른 은성마루도 있었죠. 여기서 이 마필이 딱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도 이거 분명히 왔네, 변화가 왔네 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방점을 딱 찍었죠. 9월 9일 이때 무려 메디치 울프라는 마필을 5마시를 제쳤습니다. 메디치 울프라는 마필을 상대도 중요하긴 합니다. 이때 뭐 유니콘 킹덤 잽도 안 됐죠. 잽도 안 됐습니다. 이 기록이 이때 당시 양호한줄의 이때 당시 이 기록과 종반의 걸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마필은 승급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레이팅 딱 50, 정말 딱 턱걸이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승급도 못하고 부중만 늘었습니다. 안 되죠. 57.5km 57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상규 기수가 기선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게 A급을 제가 고민을 했던 이유가 안장 때문이었습니다. 안장. 만약에 기존에 좀 관록 있는 기수가 기선했었다면은 저는 이거는 그냥 A급 들어갑니다. 무조건. 뭐 투혼 특급 아마존킹 태평파이터 주요 마필 단디 나올영웅 정말 만만치 않은 편성이긴 한데 이거 53kg의 도깨비면은 자, 근데 이거는 무조건 상대 안 됩니다. 무조건 5번 마필은 된다.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이 마필을 제가 빼드렸다라면은 이번 경주는 강하게 노립니다. 이런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마필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마필들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여러분께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알기 때문에 강하게 노리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도깨비의 이번 경주 저는 강하게 노립니다. 찬스입니다. 정말 강한 찬스입니다. 그래서 8경주는 세 번째 강공량이고요. 그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은 맞습니다. 5번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이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들어갑니다. 전해집니다. 세 번째 강공략은 제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800m 레이스. 지금부터는 조금 깔깔한 경주입니다. 혼전도가 분명히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저는 노림수의 마필 복병을 일단은 추천을 드리는데 먼저 이 마필을 왜 보는지를 주요 상대 마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2번 키클리런. 센 마필이죠. 능력은 세고 3등급에서는 이미 통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직전에도 선행정리를 펼쳤지만 버티지를 못했죠. 뒷심이 관건인 마필. 그리고 편한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외곽에 있는 말이 9번 매직 그레이스. 이 마필은 이거는 무조건 선행입니다. 이 마필이 100% 선행이라는 게 아니라 선행 출혈을 합니다. 100%. 나가도 못 나가던 간에. 내 측에는 2번 키클리너 마필이 만만치 않게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선행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무조건 이 마필은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경주를 지켜보다 그렇고요. 마방에서 따른 작전도 그렇습니다. 작전도. 물론 이제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작전은 제가 설명을 듣지만은 현재 뭡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의 기간 동안 마필의 상태 변화도 올 수도 있고요. 또한 주로에 따른 파악도 되겠고 마방에서는 당일날 상태에 따라서 또 작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무조건 선행 간다 라고 인터뷰 했다고 해가지고 당일날 선행 안 간다? 뭐야 저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또는 매직 그레이스는 이전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선행을 편하게 받았을 때 따라갔을 때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입상이 실패했었죠. 근데 선행을 받았을 때는 어쨌든 성과를 냈던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 출해가 되는데 서로 불편한 거죠. 불편한 동목입니다. 9번 마필 선행. 또 키클리런드나 마필도 선입도 되지만 이 마필도 거의 선행 1변도. 선행을 나서도 버티까 말까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노릴 텐데 그럼 서로 불편한 겁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도 내 측에는 2번 마필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만큼 게이트가 정말 유리한데 직전에 버티지 못했다는 점이 이게 포인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두의 인기 마필이 말이 3번 파이어파워. 제가 이 마필은 생각보다는 센 말이네요. 정말 이 마필은 다리가 정말 높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저는 중장거리로 갈수록 또는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이 마필은 분명히 한계를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장담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10월 7일날 이 마필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약간 쇼크였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그러니까는 이 마필 어떻게 뛰냐면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직전에 3위를 했는데 단순하게 직전에 내용만 놓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행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다리를 들고 찍는다고 그러죠. 체력 소모가 좀 큽니다. 이 마필입니다. 딱 5번 마필. 그러니까 상대 마필들은 딱 폭이 좀 유연하다고 놓고 봤을 때 이 마필은 뻗는 거는 좀 미흡하죠. 근데 이게 워낙 마필이 힘이 좋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그래도 꾸역꾸역 1800을 소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때도 결국에는 3위에 그쳤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땐 잘 뛴 겁니다. 생각보다는 이런 주행 자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이 정도 뛴다는 거는 정말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예전에 동반의 강자 이렇게 뛰었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마필들은 명마이기 때문에 좀 급이 틀리고요. 힘으로 정말 힘으로 뛰는 마필들. 그래서 이 파이어파워도 항상 뭐 4등급, 5등급에서는 중장거리가 수월하게 통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항상 좀 불안수가 좀 있었던 마필입니다. 주행 자세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1800이라면은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4번 마필 부담이 높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주요 마필도 살펴보니까는 하나같이 좀 믿음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가 있는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바로 8번입니다. 원더풀 리크라는 마필. 원더풀 리크도 나름대로 빠른 마필이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지난 7월 15일이었죠. 경기도지사배 대상경기에서 거의 꼴찌를 했는데 뭐 거의 크게 무리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필이. 근데 저는 이 원더프리크라는 마필은 아직은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4등급에서 우승한 다음에 바로 대상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승급전인데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인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 편성이 올라오는 마필도 좀 불안 요소가 있겠고 특히나 앞선의 9번과 2번이 박터지게 경합을 할 텐데 또는 한 마리는 선행을 못 받을 텐데 그러면은 이 원더프리크란 마필은 빠르긴 합니다만 물론 선행을 했으면 금상첨화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선입 전개도 충분히 1800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담의 이점이 너무 좋네요. 52.5kg의 부담 중량. 매직 그레이스라는 마필이 55.5kg, 키클런이 55kg, 선행마 중에 가장 가볍죠. 근데 능력이 이 마필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덩치형 마필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의 현장에서 이 마필이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체중을 봐야 될 텐데 크게 차이가 없다면 또는 성장세의 마필로 인해가지고 이전 대비 체중이 불안한 건 맞습니다.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니까 이 체중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불지만 않는다라면은 저는 이번 경주는 8번을 노리는 게 정답이 아닐까. 8번 마필. 그래서 구경주의 노림수의 마필은 저는 8번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주요 인기 마필들이 앞선에 서면뒀던 그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저는 좀 떨어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노림수의 마필 바로 8번 원더브레이크.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의 포커스는 중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또는 기준점을 중배당에 두시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제입니다. 국산만 4등급 1300m 레이스. 저에 따른 두 번째 A급 경주입니다. 마지막 A급이고요. 자,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한 경주인데 제가 오늘 후반부에 뭐 앞선의 구경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노림수 있는 보병 마필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강공략을 많이 저는 정말 꾹꾹 참았고 좀 더 확률 높은 경주를 준비한 게 총 5번의 경주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강공략이자 두 번째 A급이 바로 이 10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도 역시 경쟁력 있는 마필은 많습니다만 임팩트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1번 은혜라는 마필도 그렇고 2번 액톤제 있죠.
3번 원평킬라도 항상 가능성은 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편성이 제가 볼 때는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쳤던 마필이었습니다. 이 마필. 3번 미스터 퀄리티라는 마필도 만만치 않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비교가 되는 게 말이 7번과 10번인데 한강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4등급에서는 입상인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은 7월달에 승급을 해가지고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검증된 전력이고요. 중반에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 그런 특징이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전파 같은 경우에는 승급한 다음에 계속 부진했다가 바닥이었죠. 그리고 인기순위도 밀렸었고요. 인기순위 9위, 11위, 7위였는데 직전에 인기순위 9위 마필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 부분이 비전파가 직전에 뛰었던 날이 11월 4일이었죠. 건조한 주로 6경주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유로한 마필이 바로 다음 경주에 7경주고 동일하게 1200m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추입형 마필들인데 한강유로가 1분 15초 4했다는 기록, 비전파워는 1분 14초 9. 제가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마필의 변화가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포인마인데 보실까요 여러분들? 6번 게이트였나요? 1번 게이트였네요. 비전파워 당시에도 조재로 교수의 기승이었고요. 한번 보시죠. 1번 마필. 기본적으로 이제 초반에 좀 강하게 밀고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전까지 이 비전파 같은 경우는 앞선에 붙었던 그런 선두권의 공략을 나섰던 걸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선행으로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었죠. 6등급에서 고별전을 했을 때 5월달이었습니다. 근데 선행 출하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스타트가 빠른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꼴찌로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이 마필. 뭐 조재력 수 초반부터 채찍을 댈 정도로 열심히 타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추천했던 마필이 꼴찌 있으면 이것도 틀리나? 뭐야? 왜 저기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마필 한번 보시면은 확실하게 변화가 왔습니다. 거의 꼴찌로 이 마필이 4코너를 돕니다. 흰색 모자죠. 딱 200m 지점부터 탄력을 딱 붙이는데 걸음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반에 50m 간격을 딱 잡고 우승 확정 그리고 그냥 밀고만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이 걸음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비전파워가 보여줬던 그런 뒷심부중의 모습 또는 선행을 받아야지만이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추입으로 이렇게 날라 들어온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마필 같은 경우가 시니어 마필들은 종반에 추임력이 좋은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차면서 이제 스타트가 좋아지면서 앞선에 붙는 경우는 있는데 데뷔할 당시만 해도 선행력이 좋았던 마필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완벽하게 바닥 추입으로 이렇게 우승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는 않고요. 저는 이 변화를 과연 이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또한 이 편성이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서 썩 그렇게 강한 마필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7번 한강히어로 마필과 기록을 비교했을 때 0.5초가 빠르고요. 그런데 한강 히어로가 이번에는 인기 순위 거의 2위, 3위.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비전파는 마필이 한강 히어로 마필을 이길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고요. 왜? 기록도 빠르고 한강 히어로는 직전 대비 1kg를 빼줬습니다. 반면에 비전파는 승급전이기 때문에 무려 2kg를 빼줬습니다. 더 유리한 여건이죠. 저는 이번 경주의 누림수의 마필은 발이 10번입니다. 제가 이거는 단순하게 저 걸음이 좋다, 기록 빠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편성 다 본 겁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경마에서는 편성이죠. 어떤 상대, 어떤 수준일까? 과연 중학생들과 뛰는지 고등학생과 뛰는지 중요한 겁니다. 편성이 중요한데 이 정도의 편성이면은 이거는 정말 되겠다. 특히 이 마필의 변화가 이게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연투됐나 봅니다. 그래서 10번 비전퍼 이번 경주 필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저에 따른 노린수의 마필은 발이 10번 비전퍼입니다. 11경기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자, 마지막 강공략 경주가 됐고요. 이번 경주는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2위 거를 좀 잘 찾으시면 되고, 제가 내심 이 11경주는 3부까지도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복승식 상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매경주 공략을 한다, 매경주 강하게 들어간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하는 저로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매경주 자신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서는 좀 더 확률 높게 접근하는, 좀 더 확률 있는 경주에서 강공략 또는 A급을 준비를 하는데, 자, 이 11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3보까지도 한번 노립니다. 3보. 매경주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경주는 딱 어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3보까지. 그래서 그 마필까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근발이 2번 아르고리츠입니다. 최근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고, 공백기였죠. 장기 휴양. 공백기를 거치면서 딱 한 경주를 치르고 그 다음 경주에 바로 적응을 했네요. 그 정도로 능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다른 문세영 교수의 최근에 그런 상승세라든가 마필의 능력,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는 아르고리츠라는 마필은 믿고 가셔도 좋습니다. 아르고리츠. 여기서 이제 문제의 관건은 2위권인데, 대상 마필은 선행 찬스를 맞이한 파이널 축제. 근데 그렇게 이 마필의 임팩트가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뒷심을 놓고 보시면은 그렇게 위력적인 뒷심은 아니었고요.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불안불안한 마필. 근데 편성 대비해서는 가능권인 건 맞습니다. 1번 마필. 그리고 9번 천둥오랑이. 8월 10일 같은 경우는 거의 날라 들어왔던 걸음이었고, 그 전경주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직전에 이 마필이 1400을 치렀을 때의 걸음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변화는 뭐였냐면 거리가 1400 늘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8월 10일과 10월 28일을 비교해 본다면은 거리가 1200에서 1400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부중이 54km에서 56.5km. 이게 변화였습니다. 이 두 번의 경주 모두 천둥호랑이는 내측의 곱게 추임력을 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직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걸음이 이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경주 이제 9번 마필이 2번 마필과 땡땡 대끼를 형성할 텐데, 과연 100% 믿음을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쪽에서는 고심이 필요한 마필발이 9번입니다. 천둥호랑이. 그래서 검증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물론 상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뺄 수는 없는데, 저는 일단은 검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네요. 바로 11번 에이스 군주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을 그렇게 추천드렸던 마필은 아닙니다. 주임사 때 걸음이 좋았고 좋아했다는 그런 노트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마필이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도 7월 22일이었죠. 5등을 했을 때 거의 동창이니까 4등이었죠. 이때는 엔딩파이로 이겼던 마필입니다. 엔딩파이어 센 마필이죠. 우아룡, 파워파령, IM짱. 이런 마필들과 맞짱을 떴던 마필이고, 지원 F타임이 12초 9. 뒷심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8월 27일 역시나 뒷심이 좋았고요. 9월 23일 역시 좋았습니다. 3월 타임은 거의 38초대였죠. 이때는 37초대. 그리고 직전에 이 마필이 천둥호랑이 마필한테 졌는데, 이때는 이 마필이 진로가 많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도 좀 밀고 나올 수 있었는데 계속 진로 확보가 어려웠고요. 종반에도 진로가 막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의 변화를 감지를 했고, 중요한 거는 마방에서도 이 마필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1300, 1400, 1400을 쓰고 있죠. 딱 어울리는 거리입니다. 1200, 제가 볼 때 이 마필 안 됩니다. 항상 거리가 짧게 느껴질 정도의 누추입입니다. 근데 1400이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보여줬던 에이스 군주의 그런 뒷심이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통합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저는 내심 2번을 추구해가지고 11번을 복상까지도 노리금수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3복 공략에 더욱더 믿음이 가는 마필입니다. 정말 못해도 3위권은 들어온다. 이 편성에서는. 저는 이번 경주는 2회 마필은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정리가 된다면 2번을 추구를 해서 9번, 1번, 그리고 9번, 11번, 2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의 노림수는 2번 중에 11번입니다. 근데 이게 복상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3복으로 갔을 때 가장 안정적인 축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2번은 당연하게 꽂히겠죠. 11번이 3위권 내에는 무조건 저는 들어온다 봅니다.
그래서 이 11 경주는 마지막 경주고 11번이 접한 걸 받고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삼목 공략에 한번 강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을 복조가 아니라 딱 명시했죠. 2번, 11번, 2번, 11번, 2번, 11번. 이렇게 딱 믿고 마지막 경주는 복상 플러스에서 3복까지 한번 저는 욕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11경주 마지막 강공략 경주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일 경마 방송으로 마치겠고요. 이게 목 상태가 뭐 여러모로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은 뭐 현장에 산 것도 아니고요. 제가 피로도도 좀 있었고 피로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목이 좀 잠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칼칼하고 뭐 이렇게 좀 시원한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 방송도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축은 있는데 2위권이 좀 혼전인 경주가 많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축이 없는 경주가 많습니다. 소위에서 이제 배당의 가능성이 높은 경주가 후반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전에는 축 선정이 정말 중요하겠고 오전장에는 주력. 축은 인정이 되는데 과연 주력을 어디 쪽에 들어갈 것인가 이에 따른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해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자, 저는 내일 1호 경마 10시 열심히 준비해서 12월 첫 주를 정말 기분 좋게 한번 좋은 성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